선생님은 누구시죠?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는 의사.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고 하실 건가요? 말씀을 잘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며칠씩 좀 안 씻고. 예. 벌당직이라고 또 있습니다. 벌당. 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름 토크, 라떼는 마리아를 진행하기 위해 나와 있는 닥터 K입니다. 저희 내과에서 가장 멋있고 잘생기고 세련되기로 유명하신 심재정 교수님을 모시고 호흡기 알러지 내과 또는 내과 전체의 아우름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네.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호흡기내과 심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 옆에 계신 이를 아름다운 선생님은 누구시죠?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네, 저는 내과 3년차 전공의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생각에는 오늘 심재정 교수님이 왜 여기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과의 제일 얼굴이신 가장 잘생기시고 가장 조금 더, 똑똑하시고, 네, 조금 더. 가장- 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생각에는 우리 박민정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건가요? 누구시죠? 아, 누군지부터 저희가 확인하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과 3차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선생님이 이제 내 1년차 때 부치를 했고, 네. 그 얼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잘 알고 벌써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의 라떼가 시작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대로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호흡기내과는 교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왜 호흡기내과를 선택하셨나요? 굉장히 사연이 긴데. 짧게 얘기해주세요, 짧게. 사실은 내과 하는 것도 사연이 길었어요. 제가 아, 네.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부학을 하려 하다가 제가 이제 신경과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 그래서 당시엔 또 신경과가 그렇게 없었죠. 없지 않았나요? 네. 아예 없었죠. 굉장히 고민을 했고 35주년 된 NSSG라고 뉴로사이언스 스타디 그룹이 있어요. 신경과를 신경과. 연구하는 그룹.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3학년 때. 라떼 바로 시작이 그때.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경과가 없으니까 네.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어느 선생님이 내과를 해야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과 내과를 부심. 해봐라. 네. 그래서 내과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유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약간 사람을 살리는 의사, 이게 아. 꿈꾸던 그 의사상이었고 가장 그거에 적합한 곳이 어딘가 네. 생각하다 보니 내과가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저희 병원 내에 사람 살릴과가 여러 개가 있지만 내과야말로 또 하나의 기본이 되는 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과를 벌써 3년이나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내과의 장단점이 3년간 보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부터 먼저. 장점은 환자들을 길게는 좀 평생 보는 정도로 아, 그렇게 오래 보다 보니까 저는 3년 했는데도 병원 계속 지났다 다니다 보면 되게 정들어가지고 계속 인사하고 그럴 것 같이 같습니다.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하물며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환자의 제2의 엄마 아빠 정도. 교수님도 이 말에 전적으로 해주시는- 동의합니다. 환자들이 이제 수치를 보면 평상시에는 어색하다가도 네. 퇴원하면 굉장히 친밀감을. 그럼요. 그분들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치료해 주는 게 또 내과 아니시겠어요? 네, 그럼 내과의 단점은 뭔가요? 단점도 있어요? 좀 굳이 찾자면 네. 굳이 찾자면 네, 사람들이 결국에 죽기 전에는 다 내과를 좀 거쳐간다고 생각이 슬픈 돼요. 얘기군요. 네, 수술적 치료를 해보다가 안 돼서 여기 내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밖에 없어서 네. 온 경우도 있어서 네. 환자의 임종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점이 조금 슬픔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긴 합니다. 네. 제 환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0년까지 보는 사람도 네. 있고 집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 친밀감은 굉장히 좋아지고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네. 굉장히 서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통할 수가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과야말로 어떻게 보면 약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하는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과는 내과니까 약으로만 치료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데요. 치료가 약간 다각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내과는 9개 분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분과 중에서도 약뿐만 아니라 시술이라는 이런 네. 제도가 많지 않아요. 시술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내과 같은 데는 옛날에 다 수술을 했던데 옛날에 네. 내시경으로 이제 시술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거를 하는 방법도 네.
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환자가 좀 더 편하도록. 편하도록 네. 큰 위험 부담 없이. 맞습니다. 근데 의료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네. 많이 접목되고 아. 점차 앞으로 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기술의 최전방에 서 있는 과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럼 호흡기내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은 또 따로 있나요? 뭐 기관지 내시경부터 시작해서 기관지에도 내시경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다 수술로서 뭐 조직 검사를 하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흉부나 이런 흉부내 쪽에 뭐큰 수술들을 수술들도 내시경으로. 내시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네. 특히 뭐 임파선 같은 조직 검사는 네. 대부분이 요새는 내시경으로 다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또 최첨단의 앞에 서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가 또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아, 주시는 분들도 선생님도 있는데요. 듣는 바군요. 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지만 환자를 보면 볼수록 네. 아 이건 대체할 수 없다. 아, 대체할 수 없다. 네, 의사가 환자를 딱 보면서 음. 느끼는 촉 그리고 만지면서 느끼는 아, 그 오감으로 감각, 느끼는 네, 것. 그런 것들로 해서 네. 이제 진단에도 굉장히 네. 기계와는 다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물론 통계적인 이런 수치 음. 연구 이런 것들은 AI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 AI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네, 그거 통계 뭐 정보만으로 뭐 결정을 다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는 없구나. 네,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환자 상태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네. 그거는 이제 내과 의사만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우리 전문적이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국장답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아, 교수님, 뭐, 의학에만 전문가이신 줄 알았더니 사람 이렇게 기운나게 하시는데도. 사실은 이제 지식으로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로 갖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네. 많은 경험과 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네.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 결정과 네. 최종 판단. 그러면 이렇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직업이 내과 의사라는 직업인데 내과 선생님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실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보통 뭐 매우 힘든 과들 뭐 신경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과 선생님들 근무 강도는 어떤가요? 물론 다른 이제 과들도 힘든 과들도 많지만 네. 이제 뭐 아니 이제 생명을 다루지 않는 그런 과들에 비해서는 네. 같은 80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좀 네. 강도가 사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씻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가끔 며칠씩 좀 안 씻고 예, 맞습니다. 돌아다닐 그래도 정도로.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전공의 옛날에는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1년차 때부터 생겼는데 아, 되게- 1년차 때 막 생긴 건가요? 네. 그러면 제일 큰 수혜자시군요. 네. 수혜자로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80시간 이후에는 이제 자기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 취미생활 할 시간도 좀 생겨서 삶과 학문 모든 면에서 약간 퀄리티가 올라가는 네. 효과가 있겠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라떼는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참 행복한 겁니다. 아. 제 때는 네. 진짜 이 레지던트가 들어오면은 네. 3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 처음 간 게 6월 달 내지 7월 달에 갔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뭘 하느냐? 네. 병원에서 계속 당직입니다. 오늘도 당직, 내일도 당직, 모레도 당직. 아. 그러니까 계속 당직이죠. 네. 6월 6월 달이나 7월 달에 집에 가려고 그러면 네. 옷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전공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 때는 그런 걸 네.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오히려 더 욕을 얻어먹었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아니면 빠졌다. 빠졌다. 정말 라떼가 표현입니다. 네, 빠졌다. 그러다가 더 심하면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죠. 어떤 압박을 받게 되나요? 벌당직이라고 또 있습니다. 벌당. 그러면 9월달까지 갑니다. 선생님, 벌당이란 단어는 알고는 계시죠? 네, 들어는 전설 속에서. 네, 맞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면 내과 의국원들끼리 로맨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과 내 전공의가 한 25명, 2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당직을 같이 서고 네. 하다 보면은 로맨스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지금도 있고요. 있죠. 아, 네, 말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께서 아시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눈치챈 사람 아, 네. 아유, 교수님 때도 로맨스가 있었나요? 거의 없죠. 더 힘들었는데 왜 더 없죠? 왜냐면 하면 레지던트 숫자가 적습니다. 4개 병원이었죠. 네. 여주까지, 구로, 안암, 안산, 여주까지 있었는데 고대병원이 4개로 나눠져 4개 있었고.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레지던트 1년차가 12명밖에 없습니다. 구로병원은 1년차가 4명이 있었습니다. 당직을 써야 하게
하나는 응급실, 하나는 중환자실, 하나는 환자들과 로맨스를 만드셨군요. 대체 안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라떼로서 전공의들이 최근에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점 옛날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부족한 면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갑자기 바뀐 제도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얼마 안 옛날에는 됐죠. 그냥 그 당직 서면서 음. 환자를 통해서 노동을 하면서 네. 배우는 수련 과정을 가졌고 노동. 지금은 교육을 하는 게 네. 환자를 통해서 물론 교육을 하지만 네. 교육을 하고 그다음 수련을 하는 거. 그러니까 천지 차이죠. 음. 굉장히 부러운 제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그게 말씀드릴 맞는 수 말이죠. 있겠네요. 저 네. 같은 옛날 사람들은 아, 옛날은 아니시지만 약간 옛날이라고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다. 내 때는 야, 이제 그게 당직이라고 생각하냐. 그걸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는 얘기하는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대개는 그래도 네. 잘 들어가실 수 있겠네요. 내과 전공의 생활 하시면서. 네, 그래도 한 주 당직 한 2, 3회 정도 네. 되니까 네, 그 외의 시간에는 또 좀 자유롭고 가정생활도 꾸려나갈 수 있고. 네네. 선생님, 지난번 라떼는 말이야 외과 편에서는 네. 저희 교수님께서 가족분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쓰셨거든요. 네. 남편분이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보. 우리가 주 2회, 당직을 서면서 집에서 많이 못 봤지만, 이제 올해가 지나면 없어지니까 올해 잘 즐겨. 사랑 고백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는데 이거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과 전체적인 면에서 뭐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요. 내과의 세부 분과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교수님? 이제 시스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심장을 보는 심장내과, 네. 그다음에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네.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네. 내분비내과, 네. 또 루마티스내과, 뭐 일단 또 뭐지? 감염. 감염. 네. 요즘 제일 고생하고 있는 또 감염내과. 감염내과까지. 종양. 종양내과. 네. 아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세부 분과별로 다 이렇게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정하시는 기준은 뭔가요? 어느 분과가 제일 인기가 있나요, 요즘은? 호흡기내과. 아, 진짜 의국장답습니다. 제 생각에 의국이 얼마나 평화로울지 벌써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호흡기내과를 빼고서는 어떤 과가 제일 인기가 있나요? 그거 빼고는 이제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는 네. 왜 인기가 있습니까? 소화기내과는 이제 내시경을 하는 이제 술기, 기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간 다음에 이제 개인 병원이라든지 네, 개인 병원을 차리고 나면 네. 이제 뭔가 하나를 더 환자에게 해줄 수 해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소화기내과가 인기가 많고 또 이제 신장내과. 신장내과, 신장내과도 무슨 기술이 있나요? 신장내과는 투석. 네. 워낙에 지금 신부전 환자들도 많고 네. 혈액 투석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치료해야 될 환자들이 많겠군요. 네. 호흡기내과를 선택하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환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무슨 분과 하실 건가요? 말씀을 잘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내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네.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분과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적성이 제일 중요하긴 할 것 같고요. 네. 뭐 자기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네. 적성이 제일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게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의국장님이라 명확하게 그냥 눈치 안 보고 얘기하시는군요.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네. 이제 뭐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환자들을 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아프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보람을 느끼고 그게 좋은 사람은 네. 이제 그런 과를 선택하는 거고 연구를 좀 더 하고 싶다. 과 중에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과들도 있으니 맞습니다. 뭐 요즘은 그쪽에, 중개의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과뿐만 아니라 여러 임상과와 기초연구가 같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죠. 네. 내과 진료가 요즘은 어떻고 옛날에는 어땠는지 약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통합내과이기 때문에 네. 환자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네. 환자를 외래를 볼 때도 네. 굉장히 다양하게 네.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보는 환자도 많고 굉장히 이제 지금은 환자들 대학병원에서는 다 네. 분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 네.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네. 질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네. 옛날에는 진단하기도 힘들고 내가 전공이 아닌데도 봐야 네.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다양성보다는 네. 하나의 분과에 네.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본과를 정하진 않으셨으니까. 네. 선생님 전공이 시작할 때와 지금과 내과 진료가 좀 바뀐 것들이 있나요? 3년이라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가 내과가 아닌가. 단순히 약만으로 네.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네.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가해주는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우리 이제 슬슬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과 의사 생활 벌써 3년이나 되셨잖아요. 3년 동안 하시는 동안 제일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병원을 걸어 다니다가 네. 갑자기 누가 선생님 이러면서 불렀을 때 네. 그분이 누군지 잘 처음에 못 알아볼 때 이때가 제일 보람됐어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있을 때 막 진짜 입원해 계실 때는 네. 막 부어 있고 안 좋고 막 이랬는데 너무 좋아지셔서 딱 외래에 오셨는데 맞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좋아지셔서 네. 오신 경우 그럴 때 제일 보람. 환자분이 너무 이렇게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셔가지고 네. 못 알아볼 정도가 됐을 때 네. 너무 훌륭한 대답이십니다. 아니 그럼 3년 된 우리 선생님의 보람됐던 이런데 30년 이상 되신 교수님께서는 제일 보람됐던 순간을 빨리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보람 있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환자가 만족했을 때, 내 치료를 잘 받고 갑니다. 네. 이럴 때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고맙고 아. 좀 감사할 일이죠. 네. 그런 게 뭐 제일 즐거운 일이죠. 사실상 우리 의사들이 제일 큰 기쁨을 느끼는 건 결국 환자가 그렇죠. 나아나갈 때 아니겠습니까? 좋아져서 네. 나가실 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보상보다도 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도 아까 영상 편지 한번 보냈는데 우리 심재정 교수님께서도 사랑하는 환자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환자분들. 이제 뭐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속으로는 환자가 쾌유를 빌고 고대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해드리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심이 느껴지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흡기 내과 심재정 교수님과 우리 내과 의국장님인 박민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재미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